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. 이거는 약간 실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한 3일 내내 진짜 했어요. 처음에는 약간 좀 오버하신 건가?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굉장히 직조된 그 문장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.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. 그래서 실언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우리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 언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는 질문하는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 보도를 할 것 같아요. 뭐 단독 이렇게 달고.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더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아예 공개적으로 지르고 그리고 뒤에서 뭐 딴소리 안 하는. 왜냐면 정상간에는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요.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기 용산 들어가신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저는 네. 제가 고민할 일도 아닌데 계속 이제 왜 그랬을까 잠시 빙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가자회담 얘기도 나왔고 경주선은 나왔고 여러 가지 문화창조 산업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는 조금 뾰족하게 들어가 볼게요. 그 시진핑 주석과 네.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거였어요. 네. 거기서 이제 원래 이게 서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. 이제 바둑판 준비하고 뭐 샤오미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매운 맛인데 저 장면에서 이제 동영상도 있잖아요. 원래 시주석이 저 샤오미 네. 폰 이제 준비해가지고 선물했어요. 선물하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저기서 통역을 했는데 통신 보안 잘 되나? 이렇게 툭 던지니까 시진핑 주석이 백도 확인해 보라고.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는 동안에 웃지 않다가 통역이 딱 하니까 한발 늦게 통신 보안. 네. 그러니까 그 중국어가 통신 보안이 똑같더만요. 통신 발음이. 보안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제가 그 시진핑 표정 보니까 통신 보안 듣자마자 빵 터지더라고. 예, 그러더니 백도 한번 확인해봐라. 이제 너네 맨날 이거 도청장치 있다고 하지 않냐.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이 냉소적인 유머의 끝판왕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됐고 누구 굉장히 시니컬하게 찌르는 게 그들 이제 문화잖아요. 네, 대통령도 좀 웃겨야 이번에 되고. 뭐 왕관 이거 얘기할 때도 막 네. 네네. 근데 이게 약간 외교적인 결례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위험했죠. 네, 이재명 대통령이 재밌게 어쨌든 한번 치고. 시진핑 주석이 잘 받았어요. 그걸 한쪽에서 받지 못했으면 이제 참사로 끝났을 뻔했었는데 양쪽 다 이 냉소적인 유머의 끝판왕을 보내면서 사실상 트럼프 뭐 행정부를 조롱한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저게 해석이 독특하시네요. 전 처음 들었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한 거예요, 저게?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돌아보면 그때 2017년부터 해서 트럼프 1기가 있었고 그때 뭐 화해이 그 관계자 막 이렇게 다 뭐 재판 뭐 보내려고 하고 화해이 뭐 물건 쓰지 말아라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. 주지 마라. 저거 도청한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유럽 쪽도 화해 다 끊어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? 지금도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쭉 이어지면서 모든 공급망이나 아니면 정보통신 이쪽에 그 중국의 장악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의 그 지금 방식이거든요.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.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샤오미니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혹시 도감청하는 거 아니야? 우리 정보 빼내는 거 아니야? 틱톡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 빼내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모든 것들 다 막으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약간 이제 어쨌든 선물이 앞에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이슈가 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저쪽이 계속 중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자학개그라고 하죠. 네. 그런 식으로 치면서 저는 와 트럼프가 저 얘기 들으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약간 그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. 백도원인지 한번 보세요. 네, 진짜 네. 우리 도청한지 한번 보세요. 네,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가 참 재밌었다. 그 두 분들이 되게 그 순발력 있게 잘 순간을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고수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짧은 문답이었네요. 저도 순발력 동의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도감청 이슈가 있었잖아요. 우리 대통령실. 그렇죠. 용산. 용산 대검 그런 게 감청 논란이 있었잖아요, 미국에. 실제 한 것으로 보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의 이제 블랙 코미디 느낌으로 통신 보안 괜찮냐, 미국에서 이거 도청하는 거 아니냐, 약간 요렇게 읽히게끔 중국 입장에서는. 왜냐하면 중국의 그러니까 같은 개구도 추상적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미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모든 얘기가 다 미국에 적대하는 뭔가 느낌의 경쟁하는 느낌의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.
있거든요. 근데 이 말을 듣는 즉시 중국 입장에서는 아, 그 저 미국이 도감청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구나. 아, 괜찮아. 체크해봐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추상적인 개그를 던짐으로써 이제 만족을 시키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한 방 먹여주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게끔.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뭐 꼭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뭐 추상적으로 그냥 아사모사하게 넘어가는 저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전에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얘기 듣다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뭐 중국 뭐 지적재 사건 얘기하고 뭐 산업 스파이 얘기하고 네. 뭐 엄청나게 이제 중국을 비난하는 논조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니까 트럼프가 당시 후보 자격일 때였나? 야, 미국은 안 해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트럼프가. 그러니까 사실 서로 선수끼리 알면서 서로 도감청하는 거 알면서 뭐 중국만 탓해. 우리도 하고 있잖아. 이런 거였거든요.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도감청 안 하는 나라가 없죠. 그리고 정보기관은 그게 역할인 거고. 그리고 미국이 제일 잘하겠죠. 아무래도 실력들이 좋으니까. 그래서 심지어 오바마 때도 그 NSA였나요? 그 리크하고 도감청 해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그때 메르켈 총리가 친구끼리는 엿듣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왔었죠. 네, 벌써 십몇 년 전입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선수끼리 뭐 알면서 이런 거를 트럼프는 알고 있으니까 저걸 그냥 웃어서 넘겼을 수도 있어요. 저 워딩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. 네. 이게 진짜 짜릿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앞단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 얘기할 때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 예를 들었어요. 우리가 왜 디젤 잠수함 말고 디젤 시끄럽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막 능력이 딸리니까 이걸 이제 근해에 북한하고 이제 중국 잠수함 잡아야 되는데 걔네한테 제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걸 딱 타깃을 한 거예요. 그거 타깃하고 3일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거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물어봤어요. 여러 군데다가 이게 혹시 준비된 멘트였냐. 그러면 이게 외교수사로 준비된 멘트라면 그 다음에 중국 만났을 때는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했는데 처음 이 소리 하길래 와 이거 세다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가 좋았어요.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무슨 서해의 또 구조물이나 양안관계나 이런 걸 별로 나오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주선언도 어쨌든 교집합을 만들어서 뭐 자유무역 트럼프 반대하니까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전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바둑으로 보면 다면기를 둔 거거든요. 여러 게임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. 여기도 다 저기다 저기도 막 한 8명을 데리고. 네. 네,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. 이 판이. 쉽지 않은 판이에요. 근데 그걸 잘 해내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그 샤오미 그 발언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에이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하지 않습니까?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뭐 무턱대고 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하자니 배 아프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짜내서 나온 게 송원 대표 실언이다 이거 외교적 실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무스개소리지만 그 보수 쪽 어떤 뭐 인사하고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자아 분열이 될 것 같아요 지금. 왜 그러냐면 중국 혐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삼아서 지금 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자 왜 주냐고. 갑자기 송원석이 지금 중국 엄호를 하는 거예요. 왜 우리 중국 샤오미를 욕해?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? 그래서 시진핑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? 갑자기 시진핑을 보호해. 그래서 지금 자아 분열이 될 지경이라고. 네, 김은혜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. 뭐 중국 3쇼핑법 뭐 금지 뭐 부동산. 이런 거. 네. 부동산 하지 못하게 하자 뭐 무비자 등등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었고 사실상 협중 시위 거의 저는 이제 조직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은 와 여기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많이 달렸다고 싶은 게 여러 군데서 포착이 돼요. 맞아요. 그게 이제 부정선거 현수막. 그리고 협중, 현수막인데 이런 거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던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? 근데 갑자기 중국을 걱정하면서 어머나 중국을 자극하면 어째요?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인 거고 전 아까 그 이제 이번에 가장 소위 말하는 논란이 됐던 워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? 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냐면 카메라 꺼진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는데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국을 콕 집어 북한은 그럴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실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한 3일 내내 진짜 했어요. 처음에는 약간 좀 오버하신 건가?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굉장히 직조된 그 문장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.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. 그래서 실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중에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중국 전문 교수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
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우리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 언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는 질문하는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얘기를 그쵸, 이제 단서를 뒤에 잡을 수 보도를 있어요. 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단독 이렇게 달고.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더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아예 공개적으로 지르고 그리고 뒤에서 뭐 딴소리 안 하는 왜냐면 정상간에는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요. 쟤는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놈 이러면은 정상간에도 케미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는 약간 실수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거는 의도하고 얘기한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그렇게 그냥 알아서 정리했고요. 혼자. 오. 네. 그거와 연결시켜 보면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네.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재판정지법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설득을 했고 설득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약간 두리뭉술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그 어떤 우리 내부적인 고민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한중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되고 그것을 좀 소위 말하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라고 왜냐하면 설득 안 됐으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그렇죠, 못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앞뒤가 이제 약간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네.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기 용산 들어가신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저는 네. 얘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프로 가끔 보신대요. 아 가끔. 그래요? 네, 쇼츠로. 그렇군요. 쇼츠로. 네, 네. 쇼츠로.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건 제가 보니까 해석의 영역인데 약간 교수님의 해석이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까지만 네. 해도 중국은 조금 그 언급 안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 때 했어요. 네. 근데 제가 3일 동안 고민했다고 했잖아요. 제가 고민할 일도 아닌데 계속 이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잠시 빙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진핑은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 뭐 이런 거겠죠. 그런데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재명이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선 다른 얘기하더라. 그것을 만약에 중국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열받을 것이더라.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네네. 아 훌륭했어요. 박진영 JIP. 네. 네, 박진영 대표가 이제 한한령.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뭐 하지 마라 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사실상 우리 대중문화 그 가수들이나 그 아티스트들이 큰 행사에 못 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거는 얘기가 뭐 물론 이제 뭐 풀어달라 하면 내가 묶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이 해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이제 화두를 던진 거에 이어서 저는 왜 그 가능성을 높게 보냐면은 중국 자국민들의 지금 반응이에요. 이번 에이펙 이후에 제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 이상호 기자님이 이제 중국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제가 들었는데,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걸 신선하게 보냐면은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선물을 가져왔잖아요. 네. 벼루하고 뭐 이런 거 부탁하게 맞아요. 가져와서 문방사로 가져와서 막 설명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는 갈아가지고 뭐 하는 거고. 근데 그러면서 막 웃잖아요. 우리는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웃으면서 누구한테 선물을 설명해주고 하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나 봐요.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잘 없나 봐요. 저 그러니까 웃는 장면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잘 웃는 걸 잘 거의 안 못 보고, 웃죠. 예, 그러니까 막 파한 데서 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게 다 잘려가지고 엄청 돈대요 영상이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엄청 가깝구나. 한국하고 관계도 굉장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구나. 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시진핑을 웃게 하니까 좀처럼 안 웃는 사람을.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뭐 시진핑인들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. 그동안의 스탠스와는 다른. 네.